현재 저는 설계, 시공, 감리의 건축의 전 과정 중에 어느덧 땅을 계약하고 설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 집을 짓기 전에 저는 집 짓기에 문외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단순하게 포크레인, 삽, 돈만 있으면 예쁜 집을 지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 짓기를 하며 저는 나름대로의 건축의 체계를 잡아가야 했고 지금도 구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설계와 시공이 각각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둘은 한 업체에서 각각 맡을 수도 있고요. 각각의 업체가 따로따로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첫째, 설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설계 단계를 밟고 있고 그중 평면 설계 중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죠. 이 설계라 함은 내가 살아야 할 공간, 즉 방, 화장실, 베란다, 주방 등뿐만 아니라 건축의 외관을 포함한 전반을 기획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가라고 표현하죠. 이런 분들은 집을 짓기도 하지만 하나의 작품을 표현하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만큼 재량권도 큽니다. 이런 설계의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사는 건물을 짓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평면 또는 3D 입체로 표현된 실물로 땅 위에 겹겹이 쌓아가는 업무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공은 현재 제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추후에 진행하게 되면 좀 깊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무리한 시공, 너무 조급한 시공은 분명히 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시공이 중요하지만 설계 또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설계를 얼마나 꼼꼼하게 또 자재도 정확하게 픽스하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해서 예쁘게 잘 지어주세요 라는 주문에는 건축주의 요구가 애매하게 반영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곁에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는 이 건물이 설계에 맞게, 법령에 맞게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일종의 감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데 꽤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설계 도면을 넘어서 법령과 도시계획을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인허가 및 준공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주는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설계 전 대부분의 과정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설계비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대가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계자와는 대화가 통해야 한다. 나는 A, B, C를 말하는데 설계자는 가, 나, 다를 말하면 삐그덕거림만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 삐그덕거림은 건축물의 오류로 분명히 직결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 3군데의 설계사무소를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A 업체는 제가 구입한 택지의 4-5블럭 위의 주택을 시공한 업체였어요. 이 업체는 그간 업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즉 포트폴리오가 짱짱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업체이기도 했어요.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다 보니 업체의 규모도 매우 컸고요. 직원 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내가 이 사람과 과연 대화가 통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저의 답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였어요. 첫 방문이었지만 찝찝함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B 업체는 별스타그램에서 업체를 접하고 포트폴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이 업체 또한 포트폴리오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업체였고 시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첫 만남에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3층 상가주택 현장에 동행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방문했던 건물은 현재 준공이 이루어진 건물로서 내부에는 주인분도 계셨어요. 상담하고 동행하는 내내 대화가 통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C업체는 단독주택 단지에 아주 예쁜 집 앞에 붙어있는 설계사무소의 편말을 보고 찾아갔어요. 포트폴리오, 특히 전원주택 부분에 매우 짱짱했고요. 설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시공을 핸들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울러 첫 만남에 가설계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C업체를 방문하며 저는 B업체가 이미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라 검증의 과정에서 방문해 보는 목적이 있긴 했습니다. 지나치게 심플한 결정은 화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저는 B업체와 함께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매우 핵심적이었던 것은 B업체 현장에 방문했을 때 해당 건물의 건축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꼭 잡으세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에 내가 이 업체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다면 이 정도의 추천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그 근거였습니다. 저는 B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설문지 안에는 나와 내 주변을 정의하고 취향을 파악해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라이프 스타일을 적은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1차 평면도를 받았습니다. 이 1차 평면도를 받은 후 저는 우리 가족의 삶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가족의 동선을 생각했고 많은 책을 보며 현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뛰어놀 수 있을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뛰어놀 수 있을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마치 노을 지는 해를 쫓아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많은 요구사항과 자료를 우리 가족의 건축 노트에 적어 나가려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료도 붙여야 할 거고요. 필기도 해야 될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설계사무소와 대화가 통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료와 많은 요구 조건을 무작정 들어주는 설계사무소는 필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선 이빠른 소리도 해줄 수 있는 설계사무소,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 이 중심은 대화입니다.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설계자, 건축주도 있을 수도 없고요. 다양한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 컨셉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저는 내일 또 건축사를 방문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저의 설계사무소를 소개합니다. 설계사무소를 갈 때는 늘 기다려집니다. 플레음 맡으며 예쁜 오솔길을 지나면 이곳이 서점인지 카페인지 싶은 이색적인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건축을 좀 더 일상 속으로 끌어오고자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둘러보면 이런저런 책도 많고요. 그동안 프로젝트로 진행해 오셨던 모형도 많이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정돈된 자료는 늘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전 이런 느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사무소에는 메뉴판도 있습니다. 저는 늘 커피를 먹다가 이번에는 좀 기분이 좋아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당연히 운전을 하지 않았죠. 내부 설계에 대한 미팅 후에 건축 외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으로 구성해 주신 초기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